많은 암환우 분들이 심포괄수가제를 통해 600만원짜리 항암제를 30만원에 맞을 수 있었던 그런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심포괄수가제와 같은 것들에 휘둘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투병몽입니다. 오늘은 최근 암 환자들에게 가장 핫했던 주제이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뒤흔들어 놨던 그 이야기, 심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심포괄수가제가 처음 이슈로 떠오르고 난 후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또 그 안에는 심각한 몇 가지 의혹까지 껴있는 데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몇 의혹은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께 개념만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자니 양심에 조금 찔리고, 그렇다고 의혹을 제기하자니 철컹철컹 법정에 설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지레 영상 촬영을 포기해버렸던 주제입니다. 하지만 열기가 조금 가신 지금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제야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네요. 오늘은 심포괄수가제는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심포괄수가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논란인지에 대해서도 온라인에 숱하게 퍼져 있는 기사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심포수갈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죠. 심포수갈제, 포괄수가 제도입니다. 새로운 포괄수가 제도죠. 그렇다면 포괄수가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포괄수가는 쉬운 말로 정액제입니다. 특정 행위들에 대한 금액을 미리 정해둔 금액으로 일정하게 책정하겠다는 말이죠. 포괄임금하고도 비슷한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도 반대인 행위별 수가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원비, 진료비, 약값 등 하는 대로 쓰는 대로 나오죠. 포괄수가제는 이것들을 한데 묶어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들 쓰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요금제는 대부분 정액제입니다. 일정 금액을 내고 그 정해진 데이터 안에서 사용하기만 하면 추가 요금을 내거나 할인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액제가 아닌 후불요금제를 쓰게 되면 전화를 사용한 만큼, 데이터를 사용한 만큼 금액을 지불하게 되죠. 포괄수가는 정액제, 행위별수가는 후불요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포괄수가는 우리나라에서는 행위별수가에 따른 병원들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도입돼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럼 대체 심포괄수가제는 무엇이 다를까요? 심포괄수가는 포괄수가에 행위별수가를 덧입힌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병원들의 반발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요. 행위별수가로 의료행위를 이어가고 있던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레 포괄수가를 적용하자니 병원과 의사들은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의료행위를 하든 같은 진료비를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중증 환자들을 진료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경증 환자를 진료해도 만원, 중증 환자를 수술해도 만원을 받는다면 일반 감기와 같은 경증 환자만 많이 진료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한 것이 심포괄수가입니다. 환자는 포괄수가로 지불하게 하면서 병원의 손해는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모든 진료 행위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보니 특정 대상에 포괄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했죠. 일부는 반드시 비포괄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고요. 아직 초기이다 보니 시범사업으로 문제점들을 고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큰 허점이 있었죠. 먼저 A약제와 B약제가 있다고 봅시다. 같은 효능의 B약제가 조금 더 높은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은 있다 보니 평소라면 A약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심포괄수가제에서는 A약제는 포괄 대상이고 B약제가 비포괄 대상이었습니다. B약제는 행위별 수가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B약제 사용을 선호하게 됩니다. A약제를 사용해도 충분한 환자들한테까지 말이죠. 여기서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유도 이 허점 때문이었죠. 특정 남용 우려가 있는 고가 의약품이나 이군 항암제는 포괄수가를 금지하도록 명시했지만 명시하지 않은 몇몇 의약품과 항암제에 대해서는 해석에 애매함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됐던 키트루다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키트루다를 포괄수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이른바 꼼수를 사용했고, 이러한 꼼수를 광고로까지 알리면서 환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익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정부는 내년도 심포괄수가제 보장 범위에서 초고가 약제, 희귀약제, 이군 항암제 등을 명확하게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발표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였죠. 이미 여러 병원에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환자들을 진료해왔었고 600만원짜리 항암제를 30만원에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던 환자들에게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을 겁니다. 때문에 이번 국민청원과 같은 대대적 이슈가 발생했고, 현재 심포괄수가제를 이용해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어느 한 유튜버 분께서도 이 내용을 영상으로 다루시면서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현재 심포괄수가제는 발표된 개정안대로 개정은 하되 기존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성을 유지해주고 신규 이용자들에게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알렸죠. 하지만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여 내년에 이러한 고가 항암제를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암환자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치료받으라는 말이냐 라며 투쟁을 이어나가고 계시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현재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암투병을 하고 계시거나 가족 중에 암환자를 둔 보호자이시거나 또는 심포괄수가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원 동의를 하신 분들도 꽤 되시겠죠. 근데 저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상황에 대해 여러모로 참 많은 오해를 갖고 계시고 잘못된 곳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오해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런 분들은 잘 없으시겠지만 심포괄수가제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항암제가 비급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큰 설명이 필요 없겠죠. 심포괄수가제는 원래부터가 시범사업이었고 항암제의 급여, 비급여 문제는 전혀 다른 논점의 문제입니다. 둘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항암제들은 애초에 심포괄수가제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했고, 이는 일부 병원들의 비정상적인 의료행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진료행위 때문에 일부 약품들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필요치 않은 부작용을 겪게 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내가 그 환자라면 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그리고 특정 환자들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암환자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저 또한 이번 청원을 응원하고 함께 청원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셋째, 심포괄수가제는 처음부터 형평성에 어긋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심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은 그 수가 정해져 있고, 해당 병원에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 수 또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심포괄수가제가 시행된 초기에는 이 제도가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군 항암제를 사용하는 병원이 일부 환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매우 적은 수의 환자들만이 의료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몰랐던 다수의 키트루더와 같은 2군 항암제 사용 환자들은 여전히 고가의 금액을 내며 항암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앞으로 고가 약제로 항암을 하셔야 하는 분들도 이 내용을 잘 아셔야 하는데요. 심포괄수가제가 기존 방침대로 이어간다고 한들 여러분이 포괄수가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대로라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넷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는 잘못된 곳에 초점을 맞추고 힘을 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암환우분들이 심포괄수가제를 통해 600만원짜리 항암제를 30만원에 맞을 수 있었던 그런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심포괄수가제와 같은 것들에 휘둘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2군 항암제의 급여화입니다. 심포괄수가제는 그야말로 일부 환자들에게 일부 항암제에 대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범사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일부가 아닌 모두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고 모든 암환우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자꾸 심포괄수가제로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정작 중요한 2군 항암제들의 급여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흐지부지 될까 걱정입니다.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은 참 탈이 많아 말도 많았던 심포괄수가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좋은 의도로 시행한 사업이었겠지만 어느 시범 사업이든 허점이 있기는 마련이고,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는 자들 또한 존재하기 마련이죠. 다만 이번 문제는 우리 암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다 보니 더 논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민감하게 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읽고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저도 참 씁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던 것 같네요.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관련 지식이 전무해 공부하는데 애 좀 먹었고, 사실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작년 12월에 뇌종양으로 쓰러졌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크리스마스가 오는 게, 날씨가 추워지는 게, 그리고 TV에서 쇼미더머니가 결승을 하는 게 괜히 무서워지고 초조해지는 요즘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부디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내와 좋은 추억, 시간 많이 만들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내일도 즐거운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